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영이 어머니도 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베이스캠프학원 수학과 팀장이고요. 지금 수학에서는 심화반, 주중반, 심화반, 주말반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광고 같은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모르겠어. 모르시고 어떻다고 모르.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성은 뭐 어렵대, 뭐 이제 부교대가 있대,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중간? 좀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 변별력이 수학이요? 네. 전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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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쉬웠을 땐 또 엄청 쉬웠고 맞아요. 근데 또 최근 또 그렇지 않아요. 최근 또 이제 한두 문제 뭐 이런 거는 엄청 어렵게 나오고 있고 일단 그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잘 돌아가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첫 번째 저희 진강고등학교 담당하실 국어 선생님 심홍성 선생님. 영화같이 등단에 소개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앞서 소개받은 진광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하고요. 작년 진광고 1학년도 하고 있고 현재 중고 2학년 학생들도 하고 있어서 진광고에서의 국어는 좀 어떤 특성이 있고 이제 1학년 되다 보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시험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고 또 어떻게 제가 학생들하고 해왔더니 효과를 좀 보더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또 이제 질문도 받고 나중에 또 따로 상담할 기회가 있으면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시험 범위가 어땠는지 작년 1학기 그 중간고사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일단 전제는 학교 선생님이 맘먹으면 저의 예상 따위는 다 버려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전제로 까는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1년에 4번 시험을 봐보고 그 이전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얻은 결론은 작년 시험 범위를 보시면은 이 교과서 뭐 이 단원명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서만 출제됐었구나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몇몇 학교들은 뭐 모의고사 몇 개년치가 들어가고 또 어떤 건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한데 진강고는 일단 철저하게 교과서만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수업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만약에 뭐 어떤 수필과 관련된 단원이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 수필 프린트를 주시고서 여기로 시험 범위를 하시거나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교재나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객관식하고 이제 주관식을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상 이제 80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는 주관식이 나오고 뭐 기말고사 때는 주관식이 안 나오고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진강고는 그냥 요 형태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가장 평범한 형태예요. 대다수가 객관식이고 대략적으로 20%들은 주관식이라서 그냥 가장 평범한 특이한 점이 없을 그런 시험인데 그 문학과 문법이 1학년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2학년 때는 문학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1학년 때 이제 기준이라든가 그 범위를 보면 문법과 문학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에 몰아서 시험 보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객관식과 주관식의 비율이 일정한 것처럼 이 문법과 문학의 비중도 굉장히 동일하게 쭉 가는 특성이 있더라. 제가 1년 동안 봐본 경우는 그런 것들 될 수 있을 거고 난이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상, 중, 하로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분류를 해봤었는데 학생들 느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학생들은 다 상관하던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에 해당하거나 하에 해당하는 게 총 24문제 중에서 20문제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혼자 공부해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험 때 안 틀리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마어마한 강사라서 야, 이거 나온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고 당연히 이해했고 당연히 문제 풀어봤고 당연히 자기가 복습도 한 건데 시험 당일날 안 까먹기 순위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를 요 난이도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좀 이제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1등급 커트라인이 좀 높은 편입니다. 90점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렇지는 잘 않고요. 평균적으로는 90 중반 혹은 조금 쉬웠다 그러면 90 후반까지도 가는. 그러니까 한 개 틀린 애들도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죠. 동점자가 많거나 1등급 커트라인이 걸려 있거나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험 때 실수 하나 하면 등급이 바로 갈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강고에서의 특징은 내가 실수하지 않고 반복하고 그런 지겨운 작업을 4주 5주 동안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 대부분 어떠냐면 이게 문과 순수 문과로서 아쉬운 점이죠. 아, 이 수학 해야 되고요, 과학 해야 되고요, 아 영어 단어 암기해야 되세요. 아 국어는 한국인이라 읽으면 다 이해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항상 뭐다? 이해한 것을 반복해서 틀리지 않는 것이 일단 1 목표가 됐다. 그리고 이 목표가 어려운 걸 남들보다 한두 문제 더 맞춰서 등급에서 유리한 점을 가져간다.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도 이제 4문제 정도 나오고 배점이 그러면 한 5점 정도 돼서 20점 되거든요. 그럼 배점이 5점 정도란 얘기는 우리가 주관식, 뭐 서술형 하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되게 긴 문장으로 서술할 거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강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을 중간에 빈칸을 뚫어놓거나 아니면은 요런 설명을 쫙 주고 요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 적어볼래 해서 어떤 간단한 이제 문장 정도, 한 문장 정도 하지 우리가 되게 진짜 논술보드 2, 30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러므로 요것도 객관식에서의 연장선으로 중정도로 평가되는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보기에서 문제에서 조건을 주는데 조건 그냥 특히 남자들 많이 당첨되더라고요. 너무나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그냥 문제에 써있는 걸 놓쳐서 뭐 마침표까지 찍으라 그랬는데 마침표 안 찍어서 감점. 예를 들면 정말 맞춤법 틀려서 감점.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덤벙대고 실수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주관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더라. 내용상 굉장히 어려웠는가? 그렇진 않고 핵심 내용들 내가 단어로 외웠던 것들을 내가 글자로 그냥 풀어 쓸 수 있을 정도면 되는 수준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 짧은 건데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비교적 적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많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데는 뭐 대성고, 선일여고, 그다음에 뭐 선정고는 예를 들면 진강고보다는 최소 2배 이상 많아요. 거기서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부교재가 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세부 내용 위주만 꼼꼼하게 중학교 때처럼 하더라도 그것들이 크게 내가 이제 모자라거나 뒤처지지는 않는다. 다만 뭐다? 내가 확인을 해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내가 1목표가 돼야 된다. 아마 진강고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설명해 주시지만 그것들이 큰 기조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학교마다의 기조일 텐데 어떤 학교하면 딱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선일여고, 영어, 학생들 어려워 여고고 이런 특성. 근데 진강 같은 경우는 남녀 뭐 공학적인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자고 덤벙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연장선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비중이 적기 때문에 중이나 중하, 즉 내가 실수하지 않는 문제인 건데 그렇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도 다 100점 나오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일부러 유도하는 함정 문제가 중간중간 껴 있습니다. 약간 말을 바꾼다든지 순서를 바꾼다든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생소한 단어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 때 대비가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내신 확인 테스트라든가 문제풀이에 대한 점검, 왜 틀렸는지 오답 분석, 실수가 뭐였는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는가, 내가 덤벙대서였는가, 반복이 부족했는가 등등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 관리가 필수일 것이고 그것들은 뒤에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수 고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닌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 주로 음학에서 나옵니다. 주로. 그러면 이제 아마 학창시절이 좀 오래되셨을 테니까 여기 어떤 시험으로 나오면은 내가 시험 범위에 어떤 A라는 작품이 시험 범위면 열심히 공부하고 다 외웠고 이해를 했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작품을 하나 쭉 던져줘요. 그러면 너 처음 보지? 그러면 읽어봐. 그리고 네가 공부했던 작품 있지?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요게 어떤 거 같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단순 암기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사고력과 추리력과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외부 지문 자체가 아니라 선지,
그러니까 1, 2, 3, 4, 5번에 어떤 시조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넣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전 시조 하면 아시겠지만 고전 작품 말투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낯설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사극도 봤고 정철의 관동도도 하트세를 한 번씩 했고, 근데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느낌으로 하는 학생들은 해석이 안 된다, 모르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예를 들면 뭐 직유법이 여기서 쓰였다, 내가 시험 범위에. 그럼 직유법이 쓰인 걸 찾아볼래? 혹은 안 쓰인 걸 찾아볼래? 하면서 처음 보는 고전 시조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이제 요 고난도를 맞출 수 있는 건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마음이 편할 테니까 맞출 테시고, 두 번째는 암기가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을 읽었을 때 접근하는 방법, 수능형 공부가 된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제 강점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1학년 때는 거의 100% 내신으로 대학을 가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수능 공부를 한 친구들, 잘 나오는 친구가 내신에서 강점을 보이는 거지 절대 내신과 수능이 분리돼서 다른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다만 수능은 범위가 없이 전체를 공부하는 거고 내신은 범위를 정해놓고 대신 더 깊게 공부하는 것일 뿐 다른 공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시로 갈래요, 수시로 갈래요, 어떤 걸 가든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왜? 이게 돼야 내신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제 잘난 척 어깨에 좀 들자면 제가 다 찍어줍니다. 요거 시험 범위니 그러면 요거 나올 수 있어. 일단 한번 봐보자. 그래서 저는 양으로 승부합니다. 하나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더 능력이 났으면 딱 정말 그거 하나만 골라줄 텐데 뭐 일단 던져놓고 하나 걸리면 걸립니다. 믿어주세요.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인데 그거 뭐 읽고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왜? 저도 국어를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치면 발음 제대로 안 할 때 있고 쓸 때 이게 받침이 이거였나 뭐였지 헷갈릴 때 있는데, 학생들도 그래요. 읽고 풀어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문법 풀어도요 80% 이상은 문제 맞춥니다. 한국인이라서. 근데 우리는 항상 내신에서 뭐라고요? 한 문제 안 틀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걸 다 버리고 정말 정확하게 원리가 이렇게 되므로 이것의 발음은 이거다, 이걸로 가야 돼요. 근데 학생들 대부분 물난리 이게 적절한데 그럼 대부분 맞아요. 근데 그 80%가 아니라 20%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인데요. 이게 뭐 제 잘난 척 한 20%고요. 제가 뛰어나서 이걸 맞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를 안 하고 했던 것들을 그럼 어떻게 안 틀릴 수가 있을까? 그럼 선생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절차들이 다 시험 문제에서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더 누가 꼼꼼하게 했냐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 중간고사에서 뭐 이런 단어들을 파악을 해봐라, 발음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들과 교과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빈칸 넣기로 발음 쓰기 테스트 같은 것들을 다 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빨간색 다 색깔별로 하나씩 다 이렇게 맞춰서 그대로 연습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수할 확률을 줄이는 건 실전 시험 때 이거를 라이브로 해결하는 거랑 연습을 해보고서 실제 해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인데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이 시험 범위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과 관련돼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작품들이 있고, 이제 백석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외부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처음 보는 작품인데 뻔하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거니까 고향 관련 작품이 나오겠지, 얘들아 우리 이거 보자 하면서 쭉 프린트물로 따로 수업을 합니다. 진도를 끝내놓고. 거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래 해석할 수 있던 친구들도 마음 편히 풀 수 있고 긴장도라든가 어떤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같이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하면서 조금 효과를 봤던 것들은 어떤 거냐? 수업 때 열심히 당연히 해야죠. 제 임무니까. 수업 때 열심히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중요한 거 짚어주고 뭐 확인도 하는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내신 때는 이 내신 확인 테스트예요. 오늘에서 수업 시간 외로 지금 학생들이 클리닉들을 지금은 모의고사를 풀고 있거든요. 이
내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신 기간 들어가면 모의고사를 푸는 건 조금 맞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 때 수업을 하고 매주 클리닉 시간, 즉 수업 시간 외로 한 번 더 부릅니다. 불러서 짧게는 1시간 정도, 길게는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요렇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런 테스트지 있죠? 요걸 단원별로 그 주치 내용을 한 번씩 싹 다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요것 때문에 힘들어요. 맨날 다 빈칸 뚫고 마우스 클릭하고 애들한테 뭐 하고 타다 적고 매주 해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실시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보입니다. 아, 저 수학 부충이 있어서요. 아, 선생님 제가 뭐가 있어갖고요. 그러면서 빠지고 몰아서 보고 하는 친구들과 매주 약속 지켜서 맨날 복습해서 이 테스트를 보는 친구들하고는 확실히 결과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학습 내용을 그때 이제 확인하고 보완을 하는 거고, 요거에 대한 점검은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거고, 채점 결과라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험을 본다든가, 학생들한테 다른 요일에 다시 오게 한다든가, 수업 시간에 재검사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고, 거기에서 2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요 개별 질의 응답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2명, 3명, 4명, 5명 앉아있다 보니까 1대1로 이 친구는 뭐가 부족하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줄 시간이 없어요. 잘. 진도 나가기도 빡빡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엔 이해되는데 집에서 숙제 풀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혹은 자기가 수업 시간에도 이해 안 되는데 다른 친구들 눈치 보여서 질문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보러 왔을 때 그 한두 시간 정도 개별적으로 제가 그 확보된 시간 안에서 질문을 받고 모자란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수업 선생님이랑 할 때는 이해가 됐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위해서. 그래서 요때 저를 많이 괴롭히는 친구가 그때 미웠다가 시험 성적 결과 나오면 제일 예쁜 친구예요. 저를 많이 괴롭히고 선생님 문제 더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에 카톡 보내서 질문하고 요때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고 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요거는 진강고 학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공통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학생들한테 너 공부 잘하고 있냐 하면 보통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통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체크해요.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지각, 결석, 숙제 내줬으면 숙제 했는가, 테스트 봤으면 테스트는 잘 받고 뭐 재시험을 받는가 등등을 제가 다 이제 개별 그 엑셀 파일로 입력을 시켜요. 이 친구도 수업 태도가 어땠고 과제는 어땠다. 그런 것들을 이것도 이제 학부모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보통은 이제 제가 1, 2주 공격으로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을 해드리고 보통은 그걸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쯤에 한 번쯤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학부모님께서 좀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더라. 애가 집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하더라. 그런 경우는 이제 수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관리하는 게 저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가장 잘 나오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수업을 관한 거, 내용에 관한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제가 그런 것들에 학생들과 꼼꼼하게 신경 써서 점수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업 영상도 촬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졸았다, 그냥 좀 집중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재시청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로 앞으로 진강국어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고 한 1, 2분 정도 제가 여유가 있어서 질문을 잠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혹시 잠깐 저한테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 바쁜 사람이라 안 금방 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저 다음에는 영어 선생님 기상대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진강고의 영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실 거고 또 이제 저처럼 뭐 질문 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오늘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제 2월은 모의고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3월 그러니까 시험은 4월 말이다 보니까 네. 보통 내신 대비는 한 달 전에 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월 달에는 어떤 국어 수업이 진행이 되죠? 일단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그러니까 시험 날짜 기준으로 4주 내지는 5주 전에 내신을 들어가기 때문에 3월 1, 2주 차까지는 지금 형태처럼 수능 수업이 계속 될 거고 그때 이후부터는 완전 내신 체제로 바뀌어서 시험 범위 관련된 수업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 바탕으로 테스트 문제 풀이 이렇게 돼요. 네.
저희 아이는 지금 국어학원을 다니고 있고 프로그램 2월 말까지라서 네네. 3월부터 수강을 할 건데요. 네네. 그 처음에 와서 그러면 기존에 계속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 적응할 때 약간 그 좀 어려움이 어려움은 없는데 차이점은 분명히 이제 학생들이 이걸 배웠는데 이 친구는 이걸 안 배웠다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네. 수업 교재 구성 자체가 이게 독립된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란 무엇이다, 서술자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걸 못 들었다고 해서 수업 때 이 다음 수업을 들 때 차이점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때는 어차피 같이 공통 학교 시험 보니까 전혀 차이가 없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영어 김사부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진광고 수업 시간은 영어 수업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이고요. 7시 반에서 10시까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첫 수업이 월요일 날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학교 배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학교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1회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2회차 수업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상민이고요. 자, 학교 영어 시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범위가 교과서 1, 2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지문 11개 지문이었어요. 이거 작년 1학년 친구들의 1학기 중간고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보시면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많나요? 적나요? 적네요. 그렇죠? 적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 2과는 어느 학교나 대부분 다 공통적이에요. 물론 교과서를 한 개 과만 포함한 학교도 있어요. 예일여고 같은 좀 특이한 학교죠. 그리고 보통 모의고사가 포함이 됩니다. 이때 모의고사는 시험을 우리가 보통 뭐 4월달 말이나 5월달 초나 요때 보게 될 텐데 3월달에 저희가 입학을 하고 나면 전국 학력평가라는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중에서도 11개의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보통은 그 모의고사 통째로 출제하거든요. 특이하게 11개만 엄선해서 또 출제를 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공부 못하는 학교, 시골 학교 정도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학년 학생들, 작년 기준 이제 3학년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의 2년 선배죠. 그 친구들이 작년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개과 모의고사 3개였어요. 학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내신, 그렇죠. 등급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진단할 수가, 얘가 몇 등급이다! 라고 진단할 수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좀, 요거에, 이 학교는 내신이 쉽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늘어나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총 4문항 정도가 출제됐고요.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법과 어휘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어법과 어휘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어법과 어휘. 그래서, 요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해요. 자, 좀 유형별 분포를 볼게요. 제가 이제 뭐 제가 맡은 학교들이 진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렇게 좀 만들면서 좀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뭐랄까요? 나머지 유형들은 다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법과 어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수 자체가 많습니다. 당연히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배당되는 점수도 제일 많겠죠, 얘네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특히나 좀 주의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험이었어요. 내용 보시면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건 제 기준이겠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뭐 중학교 때 어머님들 다 이제 뭐 자녀분들 시험범위나 이런 거 다 확인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분들 영어 시험범위 대충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어느 정도가 시험범위인지. 교과서 보통 한 3개과가 일반적이에요. 교과서 3개과가 시험범위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죠.
보통 교육과정상 한 개 과에 문법적인 내용이 필수 2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 과에 2개씩 해서 총 6개의 문법 사항들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고요. 그 6가지 문법 사항들을 열심히 연습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시험이 이제 중학교 내신 시험이죠. 근데 어법과 어휘 문제 많이 출제되는데 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써놨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 문법에 있어서는 범위가 이제 사라져요. 너희들 중학교 때 다 문법 공부하고 올라왔잖아.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문법 중학교 때 다 공부했잖아. 뭘 또 고등학교에서 또 따로 하나씩 공부를 해. 이제 그 문법들을 다 녹여야지 너희들은 문장에. 이 마인드예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문법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들 중에서 문법을 아직도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라는 친구 있으면 이번 2월 내에 정리 안 해두면 3월 입학하고 학기 시작해서 정리할 시간 없어요. 네. 그러면 매 시험마다 질질 이 어법 문법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자녀분들 어머님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문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잘한다는 기준은 그때그때 시험을 잘 봤느냐가 아니에요. 영어 문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느냐, 기본적인 암기사항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대강이라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좀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네,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저희가 그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내신 대비를 하면서 모의고사 혹시 고등학교 모의고사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못 보셨네. 모의고사는 총 45문제입니다. 45문제고요. 영어 모의고사는 뭐 마찬가지로 수능을 모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수능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의 구조가 영어는 총 7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17개의 듣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중에 16번과 17번이 한 개의 그 스크립트로 2개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총 16개의 그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듣기가 대본이. 그 다음에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 문제예요. 그 중에 41번부터 45번은 한 지문에 2개, 한 지문에 3개의 문제가 딸리게 되는 장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긴 지문의 문제가 41번부터 45번까지고요. 그래서 18번부터 40번까지가 단일 지문의 단 하나의 문제. 이런 구조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18번과 19번은 되게 변하지 않아요. 18번은 목적, 글의 목적.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지문이고요. 19번은 되게 다음 중 뭐 글에 나타난 누구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보통 문제가 출제가 돼요. 심경 문제에서. 보통 이 2개의 지문, 그래서 18번과 19번의 지문은 맞추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되게 쉬워요. 맞추라고 주는 지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요. 사용되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내신 대비 할 때에는 그걸 좀 소홀하게 하고 뒤에 어려운 지문들 빈칸 추론이라던가 뭐 순서라던가 문장 삽입이라던가 좀 이런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의 지문들을 좀 집중해서 수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진강고 같은 경우는 그 쉬운 요 2개의 문제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합니다. 허를 찌르는 거죠, 허를. 그래서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중에 이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2개 고르세요 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모두 고르세요. 이게 제일 짜증나는 문제잖아요. 출제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좀 어렵게 느낍니다. 뭐 다만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문제 유형을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년 중간고사에 한 문제 좀 가져와 봤어요. 뭐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죠? 그래서 자 어법 문제였습니다. A부터 F 중에서 어법상 옳지 않은 걸 어떻게? 있는 대로 고르세요. 다 고르세요. 자 A, B, C, D, E, F 총 5개의 밑줄을 쳐놨고요. 이 5개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선택지 보세요. B, C, F, A, C, D, E, B, D, E, F, A, B, D, E, F,
B, C, D, E, F. 제대로 모르면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릴 뿐더러 맞추기도 힘든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준비를 해 나가게 됩니다. 뭐 답이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답이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혹시 요거 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집에서 어머님들이 직접 아이 가르치시는 어머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빠가 가르쳐. 아빠가 좋네요. 근데 이제 아마 중학교 과정까지는 아빠가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정해져 있으니까 출제될 게.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분석하더라도 모든 곳곳의 요소들, 변형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출제가 될 수 있는 문법 요소들을 다 찝어야 돼요. 그렇게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강사들보다 당연히 좀 많이 힘드실 거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도움을 주시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아마도 그렇게 아빠 또는 엄마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대로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에요, 전략. 다른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적어요. 난이도도 높지는 않아요, 제 기준이지만. 듣기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단어책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학교는 듣기 문제도 출제가 되고 봐야 하는 단어책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과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짧게 출제가 되네요. 하지만 높은 배점 가지고 있는 문제 대부분이 뭐라고요? 어법과 어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제대로 정리 안 돼 있다, 단어 잘 모른다, 단어 많이 모른다 이러면 당연히 고득점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더라도 꼼꼼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 1등급 못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소에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학교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따로 어휘를 공부하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뭐 내신만 가지고 대학 물론 갈 수 있죠. 뭐 교과 전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보고 가기에는 입시가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수능도 같이 대비하려면 최소한 단어책은 평상시에 따로 보는 단어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강고등학교에 대한 뭐 제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는 많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될 거 문법과 어휘입니다.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학원 좀 이거는 홍보인데요. 홍보인데요. 저희 학원은 어떻게 좀 아이들을 영어 학습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 3가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처음에 저희 단어 학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단어책을 따로 이렇게 아이들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지 않고요. 클래스카드라는 그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보통 학교에서도 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단어 학습, 단어 시험 보고 단어 외우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어플이고요. 일단은 수업 요일날 보통 아이들이 학원 보내면 수업 요일날 단어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하는 날 가서 그날의 단어 시험 보고 통과하면 아싸 이러고 집에 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남아서 또 재시험 보고 이러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저희 학원은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 월화수목금 총 주 5회 단어 시험을 봅니다. 학원에 오지 않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용해서 뭐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단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뭐 단어 시험 봤니?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단어 관리는 언제 하냐면 매일 밤 10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그날의 단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되어 있다면 통과, 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적인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오늘 단어가 왜 아직 안 올라왔을까? 라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혹시나 10시 이후에 저한테 전화 온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그날에 해야 할 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단어를 학습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새로운 단어가 출제가 돼요. 단어의 개수는 보통 40개 정도의 단어가 매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5회니까 200개 정도의 단어를 학습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단어 보통 책을 이용해서 공부할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전에 외웠던 단어들을 까먹는다는 거죠. 어제 외웠던 단어를 심지어 오늘 까먹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단점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적 복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학습한 단어도 또 한 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2번의 단어 시험을 봐야 해요, 학생들이. 그날 출제된 단어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전에 공부한 이번 주 안에서 일주일 단위로 이게 누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40개씩 출제가 되잖아요. 200개의 단어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시험 본 이전 5일차에 대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단어 시험을 봐야 해요. 하루가 지나죠? 그 전권 하나 빠지고요. 오늘 본 게 추가되고요. 이런 식으로 총 200개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전에 또 공부했던 단어들도 계속해서 복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 단위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성적표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주말에 발송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금요일까지 단어 시험 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취합해서 주말에 보내드리게 되고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성적표를 제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카톡이 아마 URL 갈 거예요. 클릭하시면 성적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단어 공부했구나, 이런 점수가 이렇게 맞았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잘했다면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요. 못한 게 있다면 조금 격려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갈굴 거기 때문에 혼내지 마시고요.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요 이미지는 제가 노트북에서 보는 화면을 좀 캡처한 건데요. 이게 앞에 학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은 지웠고요. 어떤 단어를 어떻게 학습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몇 점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학생별로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빠짐없이 아이들이 단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교재인데요. 1350제 책 이름처럼 1350개의 지문들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350개의 지문들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저희가 좀 괜찮은 지문들을 엄선해서 골랐고요. 레벨 1, 2, 3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은 레벨 1을 공부하고 있고요. 독해 교재입니다. 독해 지문들. 그래서 독해 유형들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연습할 수 있고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 지문들의 단어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필수로 통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단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보통 한 회를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세트로. 그래서 이번 주에 매 수업 시간마다 한 회씩을 하게 됩니다. 한 회씩을. 일주일에 2개 회인데요. 한 회의 단어 개수가 대략 350개에서 500개 정도 돼요. 그걸 2개 하면 거의 최소 700개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매일 해야 하는 단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 집어 던지죠. 나 안 해. 이렇게 집어 던지죠. 그래서 요 독해 교재 클래스 카드 단어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럼에도 제가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숙제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와 맞춰보고 이제 또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독해는 풀기 전에 한번 훑어봐라 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냐면 지문 안에 모르는 거 너무 많으면 제대로 풀지 않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찍어버리게 돼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미리 한번 좀 읽어봐라 단어 세트를. 시험 보지 말고.
그래서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쭉 읽어보면 읽어봤던 단어들이 이제 푸는 문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모르는 단어를 줄이면서 그래도 좀 아는 단어가 많아지면 이제 독해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워크북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워크북은 이 지문들을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을 했어요. 그 워크북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뭐 제가 이미지 첨부한 건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이전에 워크북 이전에는 연습장에 이렇게 다 숙제를 내고 저희가 숙제 검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문장들을 쓰고 뭐 분석해보고 뭐 해석해보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좀 정형화해서 좀 이런 형태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이제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지문들 안에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게 했어요. 이거 왜 넣냐면 이런 부모님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단어를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될까요? 걱정돼요. 라는 부모님들이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눈으로만 공부하는 건 당연히 휘발성이 더 강하죠.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누적 복습도 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요것도 병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직접 단어를 찾아서 단어 쓰고 뜻 쓰고 동의어와 반의어를 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직접 사전에서 찾지 않는다면 동의어와 반의어를 쓰지 못해요, 아이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의 문장들 이렇게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구문들 같은 경우 표시하고요. 문장들을 잘라보고 그 다음에 구조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직역과 의역을 한번 써보고. 그래서 직역과 의역을 둘 다 쓰는 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직역을 통해서 독해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거고요. 의역은 논리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각기 떨어져 있는 이런 걸 한데 묶어서 좀 온전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좀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내용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걱정 많으실 거예요. 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 2월 한 달 동안 제대로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입학해서 시작하기 전에 요때 아니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진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세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0년도 진강고등학교 그 설명을 과학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뭐 과학 과목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자식이 있지만 국영수가 중요하죠. 그죠? 영수가 중요하지. 솔직히 과학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욕심이 좀 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학도 과학이 필수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필수니까 과학도 조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문과야 나는. 과학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 어느 거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거잖아. 어디? 그러면 몰라.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대비를 어느 정도 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게 나중에 고2, 3 돼서 수시 원서 쓸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뭐 수시 원서 쓰는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정황하니까. 어쨌든 간에 점수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보통 애들이 옛날하고 좀 제가 처음에 과학 선생을 할 때 사실 돈 벌려면 수학을 하는 게 안 돼. 과학을 했던 이유가 저는 전공도 과학이지만 과학이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애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전달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길에 뛰어들었는데 그거 갖고 아이디어로 오래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냐면 그래도 사탐보다는 과탐이 낫다는 얘기가 좀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탐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여기 지금 작년 기준에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니고요.
그 교육청 홈페이지 산하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자료거든요. 학교 알림이라고 해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어머니들도 보실 수 있는 자료예요. 요거는 여기 있는 자료는 2021년도 성과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도 고3 졸업생들 자료인데요. 예, 대학 졸업자 중에서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40.9%, 그리고 전문대를 간 게 32.8%. 보통은 그 8개 학교 보면은 40에서 45% 사이가 4년제고요. 요게 적은 학교는 땡땡고 같은 경우에는 1%도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은 이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전문대 꽤 많이 진학을 하네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졸업생들 중에서 이제 진로 성과를 올리려고 지방대에 갈 수 있는 애들을 안전하게 합격시키려고 전문대로 돌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고2, 3 돼서 학교에서 이제 진로 가고 상담하실 때 혹시 안전하게 고3 집 전문대로 돌린다고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서울 평균보다는 훨씬 높아요. 예, 이게 성과입니다. 40%면은 평균이에요, 평균. 그 40% 그러니까 서울 시내는 35%에서 40%가 보통 평균이거든요. 놀라실 거예요. 소위 명문고라고 알려져 있는 학교가 의외로 낮아가지고 깜짝 놀란 적도 많아요. 얘기하면 욕이 될까지는 안 하는데 40%면 나쁜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이게 좋은 학교는 띵띵고 같은 경우에는 70%예요. 이제 그런 학교도 있고, 뭐 이게 험담은 않겠습니다. 근데 최악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그러니까 대학을 못 보내는 학교는 아니에요. 잘 보내는 학교는 아닐 수는 있어도 못 보내는 학교는 아닙니다. 요 지금 색깔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가 학교 평균치고요. 이게 지금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진과고등학교 자료거든요. 딱 눈에 띄시는 거 보이시죠? 하위권이 하위권이죠. 그 5등급 이하, 그 6등급 이하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들이 공부를 되게 안 하는 학교. 그러니까 반대급,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다고 되게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짐작이 맞다. 여러 어머니들 아마 자녀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공부 안 하고 손 놓은 애들 절반, 좀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애들 절반.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져서 양극화가 벌어지면 보통 안타깝게도 못하는 애들이 자꾸 잘하는 애들을 방해하는. 야, 너 뭐해? 공부해? 그러면 씨, 뭐 공부를 하고 다녀. 이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심지를 잡고 자기 공부를 해나가면 굉장히 점수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못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애가 다른 애들하고 격리를 해서 나만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의외로 고득점이 나와서 대학을 가기가 수월한 학교입니다.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애들이라는 게 사람인데요. 어떻게 영향 안 받습니까? 쉬는 시간인데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나만 공부하는 게 이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한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웃사이더야. 나는 나만의 세계에서 살아. 그러면 오히려 좋은 학교인데 그게 어려우면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학원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보면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좀 뜨더라도 학원에 와서 학원 선생님들이 뭐 다 점수 올리려고 불 켜신 분들이니까 영어 수업 같은 거 그러면은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애가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학원 분위기에 묻어서 노력을 하면 이런 애들 때문에 의외로 높은 점수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원 홍보를 하는 거.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탐구는 다른 학교도 되고 한 학교는 좀 이상한 학교가 있긴 있는데 그 땡땡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짠돌이처럼 주는 학교가 있긴 있는데 보통은 이거는요 그냥 대충 내서 다 준다, 그죠?
진짜 얘네들은요, 이런 애들은요, 안 낸 애들이에요. 아예 아싸리 아무것도 안 낸 애들이에요. 그래도 C등급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애를 어떻게든 학교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지 않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공부를 시킬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학교에서는 용이 될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아 우리 학교에 휩쓸려가지고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다라는 것도 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는 더 필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도 있어요. 아 진짜입니다. 그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물리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물론 전통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물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화학, 생명, 지학은 왜 어렵지 않거든요. 물리가 어려워요. 물리가 계산 문제가 심각한 계산은 아닌데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물리만 조금 대비하시면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지 한 3-4권 정도 풀고 물리 심화하고 물리 문제만 조금 신경 써서 연습을 하면 예, 좋은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서술형은 30%니까 30%면은 이제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30%면 10문제 중에 3문제니까 서술형 쓰는 것도 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도 작년에 땡땡고등학교 대비할 때 이 땡땡고등학교는 서술형이 40%예요. 그래서 그냥 서술형을 가지고 서술형 해가지고 소리 질렀더니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좀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면은 그 진검고도 좀 너 서술형 대비는 하고 있니? 한마디는 물어보셔야 되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대비는 기본 점수를 얻는데 중점을 두되 물리에 좀 신경을 써야 1등급으로 갈 수 있다. 학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를 챙긴다면 무난히 1등급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결론이네요. 근데 어머니 오해하시는 게 선생님은 각 학교마다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멘트를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어저께 이 특정 학교 얘기하면 어저께 설명해드린 땡땡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어요. 이 학교 어렵다고. 심화해도 점수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기본 수업 안 하고 이 학교는 제가 3월달부터는 그 심화 수업만 할 거라고. 따라오면 상위 등급이고 안 되면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똑같은 멘트를 하는데 오해하실까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전형적인 참고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고서 한두 번 풀었으면 당연히 몇 번 풀어본 적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쉽죠. 이것도 에너지 준인데 말이 길어서 싫다, 말 많은 거 나 딱지 쓰기다 하는 애들 빼놓고는 이 정도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게 문제죠. 물리인데요. 이게 문제죠. 계산해야 된다. 이거 약한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시중 문제집에서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중에 서점 가셔가지고 과학 문제집 이렇게 쭉 펴주면 2단원이 역학 시스템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아무거나 꺼내셔가지고 2단원의 역학 시스템 펴서 이렇게 문제 쭉 대충 보시면 이렇게 하는 문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난이도 높은 문제 한두 문제 있을까? 거의 없는데 물리는 좀 어렵거든요. 계산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물리는 좀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애들 보면 몰라 어려워 포기했어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량 충격량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싫어하는 애들 이런 거 만나면 좀 연습을 해야 애들이 당황하지 않고 좀 점수를 낼 수 있는 문제죠. 물리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는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의 물리 문제마저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 문제예요. 이거 다행이라고 말하면 서술형인데 단답형이에요. 근데
땡땡 작년에 어저께 설명드린 땡땡 고등학교는 서술형이 진짜로 두 문장, 세 문장을 써야지 되는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서술형이 30%긴 한데 대부분이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닌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때부터는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홍보니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 전달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전달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좀 재밌는 과목으로 좀 애들한테 각인시키는 방법을 매년 몇 차례 고민을 하긴 하는데 올해는 제가 아이디어가 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생각 얘기도 하고 하면서 유튜브의 시대인데 좀 애들이 유튜브에서 뭐 아까처럼 이렇게 글씨 나오고 막 읽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진, 동영상 뭐 그것만 보여주면서도 대충 말하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저는 특정인을 광고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이제 유튜버 중에서 그런 스타일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전달력이 되게 좋구나.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 3시간을 2타임으로 나누는데요. 1부는 짧으면 30-40분, 길면 1시간 정도 하는데 1부는 글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림하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수업 배우는 게 누구야, 뭐야 라는 거 그림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학교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유력의 법칙 배운다 그러면 1번 뉴턴의 제일 법칙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뉴턴이야. 젊었을 때 뉴턴, 나이 들었을 때 뉴턴. 뉴턴이 주식회사를 세웠다 폭망했어. 뭐 주식회사를 세계 최초로 세워서 투자해서 폭망한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관심을 가지도록. 그리고 이제 2부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전통적인 판서 수업을 통해서 이게 나와 하면서 이제 글씨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부에 한 3-40분 남는 거는 숙제 검사하고 답 확인하고 질문 답변 받고 오답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는데요. 숙제는 교재는 자체 교재인데요. 거기 안에 숙제는 2단계로 돼 있어요. 하나는 답안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 체크해서 풀어보고 답 보고 체크해보라고 답안지 붙어 있고 하나는 답안지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왔을 때 답 불러주고 답 확인해주고 제가 이렇게 틀린 걸 이렇게 봐요. 이제 성취도가 어느 정도구나 그걸 파악을 하는 용도로 가요? 아니야. 어차피 이거 광고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재가 돼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소단원 2개, 3개 묶어가지고 2-3주에 한 번씩 제가 테스트를 보거든요. 작년에는 과학이 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좋게 말하면 알찬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빡빡한 건지 테스트 보는 시간 때문에 되게 애를 먹네요. 그렇다고 더 남어 이러면 혼날 것 같고 애들이 왜 이럴 것 같고 고민인데 하여튼간에 제가 맞춘 아까 말씀드린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좀 빡빡하네요. 요일이 어떻게 되나요? 요일은 월, 수, 목, 토 이렇게 되고요. 월, 수, 목 평일은 4시, 7시고요. 그리고 주말은 7시, 10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실감을 말씀드린 거고 실감. 그러니까 직접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시간이 안 되면은 개별 관리라는 시간표에 보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 1단원부터 지금 수업한 거 다 찍어놨거든요. 예, 아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다 찍었는데 그거를 찍은 거를 개별 관리 시간에 거 찍은 걸 보여주고 제가 관리만 해줘요. 그런 시간을 활용하셔도 시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실감이 났죠. 네. 감사합니다. 애가 여기 있어서 반갑습니다. 짠. 지금 베이스 캠프하고는 팀장이고 심화반, 평일, 심화반, 주말을 이제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진강고가 작년에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고 저희 학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뭐 그런 말씀 잠깐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그 중간고사를 보면은 재작년에는 2차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해서 좀 많았는데 작년에 2차 함수 굉장히 시험 범위를 좀 적은 편. 문항수는 어때요? 문항수는 22개? 이거는 보통 많은 학교는 28, 뭐 대성 그렇고요. 적은 학교는 선정 20 그래요.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진관 같은 경우에는 또 서답형 4문제가 이제 적은 거거든요. 4문제 나오는데 그게 20점이 되고 점수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평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작년, 작년 이렇게 쭉 비교를 쭉쭉 해보면은 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관 하면은 뭐 좀 다른 뭐 선정이나 그 밖에 학교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뭐 교과서만 제대로 하면 1등급 나오지 않을까? 교과서만 제대로 해서 1등급 그럼 굉장히 쉽게 나오는 학교거든요. 근데 책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별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 있다고 해서 다 어려운 뭐 그런 건 아니고 앞부분에서는 그냥 굉장히 쉬운 바뀌어봤자 교과서에서 변형되어 있거나 숫자 정도만 바꾼 그 정도 문제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만 나왔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세 문항 정도가 조금 애들이 학생들이 어려웠어요. 이거요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학교 교과서 문제나 이제 변형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진관이 항상 평상시에는 부교재 프린트 이런 거 안 주다가 시험에 한 임박해서 이렇게 뜩 던져 풀어봐 이러면서 던지는 그 자료가 있어요. 신사고에서 나온 뭐 그 지도 자료 뭐 그런 건데요. 그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단원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도 있고 이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되게 어려워요. 또 그거 변형해요? 네, 변형해서 나오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등급 하고 싶어요. 그럼 교과서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뭘 더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은 임박해서 나오는 그 자료 제가 이미 갖고 있긴 한데 아마 이번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거 주실 것 같긴 해요. 거기에서 있는 뭐 기본 실력 도전 정도를 이제 술술 이해해 외우면 안 돼요. 외워서 풀면 안 돼요. 되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정도 풀 수 있으면 1등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1등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2등급만 해도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교과서가 변형되니까 교과서 응용 문제에 엄청 많이 시켜요. 교과서의 숫자를 바꿔서 풀게 하고 시험 보고 외워서 풀지 않게 한 3번 정도 풀면 이제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변형해서 계속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3문제 정도가 되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읽어라도 보면서 서술형에 좀 뭐라도 쓰려면 앞부분에 이제 쉬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안에 빨리 푸는 연습을 못하는 학생한테는 야 응용 문제 좀 나중에 해라. 어차피 공부해도 거기까지 못 가. 이게 전략이잖아요. 끝까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문제 되게 길어요. 읽느라고 한참 걸려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얘는 조금 할 줄 아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보다 점수 비중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앞에 실수하지 마라. 앞에서 괜히 뭐 이코를 잘못 쓰고 판별식 D가 큰데 이 크거나 같다 그거 하나 안 쓰면 5점 그냥 확 날아가니까 연산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관 그거 중요합니다.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자 좀 흐린데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객관식 중에서 맨 마지막 문제예요. 그냥 두 분이 알파 베타 거기까지는 학생들이 이해했는데 이 식을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단원이 또 나머지 정리까지 되어 있어갖고 이 문제 푸는데 좀 애먹었다. 좀 안 보여서 안타깝네요. 좀 흐리네요. 그래서 이걸 붙였는데 아까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문제는 교과서에 있나요? 아니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교 프린트에서 도전? 그 정도를 풀어도 건드릴까 말까 한 유형입니다. 저희 학원 교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실력편 정도 이상 다뤄야 되는 그런 유형이고 저희 학원에 오면 이 문제와 이 문제의 변형과 엄청 많이 외워지고 달고 다를 때까지 이제 풀이를 시킬 겁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인데 이것도 왜 붙였냐 하면은 좀 이것도 이게 하나였거든요 원래. 근데 2개가 돼가지고
판별식을 2번 때려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운 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뭐 이런 유형 중에 하나니까 요것도 이제 학생들이 이거 헷갈렸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연습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서술형 3번이죠. 6점이에요. 6점 2개짜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6점 2개짜리. 작년에는 이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있었어요. 진광이 이렇게 어려운 게 있었고 이 문제는 모의고사 유형 좀 변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교과서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부분 점수 또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여기서 다 푼다기보다도 이제 몇 줄 써서 3점 받고 다음 문제 또 몇 줄 써서 몇 점 받고 이러면 1등급 가능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다 점수를 받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시간 안에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4개 중에 이제 마지막 끝에서 2번째잖아요. 3번. 서술형 3번이니까 끝에서 2번째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가는 거부터가 굉장히 힘이 든 어려운 문제 6점 제일 비중 큰 거였고요. 근데 커봤자 앞에 있는 거 뭐 점수 비중 작아봤자 뭐 5.1? 그 정도니까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선행을 많이 하지 않은 평범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앞에 실수하지 마. 앞에는 쉽거든. 그런 거 이제 여기는 올려놓지 않았어요. 특이한 경우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만 올려놨고요. 네,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그냥 문제예요.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참 읽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 모의고사 변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뤄보지 않은 학생은 이거를 그냥 읽지도 않았었고 이제 1등급을 받았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을 작성합니다. fx와 gx 식 작성하고 뭐 근거계수 조금 작성해서 이제 부분 점수를 받아내는 그런 거죠.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가겠어요? 지금 이게 6점이나 되는데 이거 읽느라고 시간 걸리는데요. 그래서 진관 예전에 쉬웠어. 괜찮아. 교과서만 해서 내가 우리 숫자 바꾼 것만 좀 연습하면 너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내가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 조금 어려운 거 일단 빨리 푸는 연습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연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다. 그럼 이제 우리 수학학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제 학원 프로그램 교재 뭐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건 같은 얘기예요. 이제 상위권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무시하면 안 되죠. 교과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교과서 풀어봤니? 그럼 다 풀어봤대요. 근데 제가 테스트지를 내거나 변형해서 주면 틀려요. 그래서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응용 문제도 풀어봐야지 이제 1등급. 그 전에 속도가 딱 생명이죠. 앞에 거 그거 좀 뭐라도 좀 써보려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안 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단순하게 묻는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실수하지 마라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수 안 하게끔 어떻게 하고 또 응용 문제는 또 어떻게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저희가 이제 프린트 그거 임박해서 주는 뭐 있거든요. 갑자기 한두 장도 아니에요. 그냥 두툼하니 갖고 오는데 그거 미리 제가 이제 연습을 시킬 건데요. 일단 그래요. 이제 기본이 좀 탄탄하고 어느 정도 개념이 돼 있는 학생 그 학생이랑 선생님 저희 프린트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 갖고 와봐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이제 딱 이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하면서 제가 도전을 막 이렇게 풀어줘서 자 이렇게 하면서 알겠니?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어요 라고 하려면 평상시에 좀 많이 연습을 해놔야겠죠. 임박해서 그걸 또 주시려나 아니면 다른 걸 주시든 뭘 주든 아니면 교과서가 변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딱 다급하게 이해를 잘 하려면 시험 임박해서 이해를 하려면 평상시에 좀 기본기들이 탄탄하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상위권 1등급 목표고요. 중위권 2, 3등급 2등급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에 오면 첫 번째 이렇게 수업을 해요.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합니다. 자, 개념 수업. 오늘은 뭐 원의 방정식 수업하자. 뭐 이렇게 수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MIT 시간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MIT라고 해서 우연히도 들고 있는 민서도 들고 있는 책
그 책이 있는데 MIT가 책이 아니에요. 책이기도 하지만 그거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지 자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한테 필요한 개념 이해와 연산 학습을 또 어떻게 시키고, 네 상위권 학생들한테 또 어떻게 연습을 시키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틀린 건 또 틀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줘? 그거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오답노트 제작하니까 뭐 이렇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제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심화반 학생들도 MIT 교재는 조금씩 다르고요. 100% 똑같이 뭐 시중 교재가 똑같이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학생별로 조금 실수 많은 학생들은 기본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이제 뭐 민석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되게 탄탄하고 잘한데 뒷부분이 많이 약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MIT에 기본편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학생별로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저쪽은 잘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원래 다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책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민석 진관 민석 거예요. 기본, 심화, 실력 이렇게 학생별로 달라요. 그래서 아니 심화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화 주세요. 심화를 편집해 주세요. 심화 자료 주세요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학생이 여기는 좀 처음 해요. 그럼 기본부터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좀 예전에 좀 했었어요. 그럼 실력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주진 않고 처음 할 때냐 두 번째 할 때냐 여기서는 이제 내신 대비예요. 내신 대비할 때는 제목이 다르잖아요. 이제 실전, 매스, 인텐시브 트레이닝.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직 우리 그 심화반 학생들은 본 적은 없어요.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시험 대비 돼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 기출, 뭐 실전 대비 실력, 뭐 심화 이렇게 해서 학생별로 다르게 이제 이게는 책 앞부분이에요. 요렇게만 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책 윗부분만 해서 이제 MIT 시간에 제가 진도를 나가서 이거를 풀거나 아니면 풀어와예요. 그러니까 MIT 시간이 그럼 문제풀이 시간, 자습 시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도를 나가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보고 아니면 남은 시간에 숙제 중에서 모르는 거 별표해 왔던 거를 1대1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수업 안 해요. 그냥 질문 시간이에요. 개별. 예를 들어서 이쪽에 민서 질문 그래 다음 누구 질문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다음 시간은 이제 또 제가 들어가서 자 민서 몇 개 질문했어? 두 개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누구 몇 개 있니? 저 5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걱정되는 건 또 질문을 또 적극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선생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또 옆에 또 친구들도 있고 나만 질문하면 어차피 눈치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일 없게끔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받을 때 질문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한 문제만 가만히 이제 정지화면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겠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풀리니?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일단은 좀 냅둬요. 한 2, 3분을 냅두고 생각해야 되니까 2, 3분, 5분까지 냅두고 그래도 그렇게 정지화면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리 와봐요. 이거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게 지금은 좀 어느 반이나 1, 2월 커리가 한 바퀴 수상 끝내고 심화반 같은 경우는 끝내고 하니까 진도가 좀 아무래도 다급한 느낌이 있는데 3월 반복되면은 좀 더 이렇게 많은 반복 연습을 해서 진강 같은 경우 꽉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수준별 반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학교별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거 플러스 뭐 새로 나온 게 있으면 반복 연습 엄청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제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면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럼 객관식 풀이만 채점만 하냐? 그럼 서술형 대비 및 개념 확인은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이 또 이제 앞뒤로 제가 있고 중간에 풀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막 수업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잘 들었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념을 적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백지 테스트를 주면서 이게 2분 줄게 딱 이러면서 그럼 갑자기 확 집중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상위권이든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선행을 안 했는데 잘하는 애들, 안 했는데 잘하는 애들 특징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배운 건 반드시 백지 테스트를 보면서 연습을 하루 1일 100지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서술형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죠? 배운 거 풀이 연습 또는 숙제 연습. 모르는 거는 MIT 시간은 절대 자습이 아니에요. 풀이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채점을 하면은 이게 안 보여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쪽 이름도 안 보이네. 불을 끌까요? 이게 이제 안 보이는데 그냥 이거 지금 컴퓨터가 이 채점을 한 거예요. 동글동글. 그럼 제가 학생들이 QR코드 입력하면 제가 보이는 건 이거예요. 아 이게 맞았네. 아 이건 다 여기 동글인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좀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저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채점을 하고 나면 학생들 노트에는 이게 안 보여요. 자기 책에는 이제 풀이 과정만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체크된 것만 보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보면은 1월 30일 날 우리 반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만들면 날짜를 딱 지정하면은 이게 출력이 되면 이제 오답 노트가 되는데 오답 노트가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제가 이제 열흘치 10일 동안 숙제 검사에서 오답한 거 한번 뽑아볼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90문제가 나왔어요. 90문제 나왔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3문제 나왔으면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책 좀 갖고 와봐. 아이고 책 어디까지 했어? 뭐 이러면서 아유 좀 밀렸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는 자꾸 틀리고 하니까 그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사실 컴퓨터가 하는 일은 저가 사실 알죠. 이제 민서가 앞부분은 탄탄한데 뒷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기본을 다져줘야 되는 건 알지만 컴퓨터가 하는 일은 정확히 어떤 문제의 그 수치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니 제가 이거에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숫자는 바꿔서 얘가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반 학생들인데 이제 오답 학습의 윗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 다른 진관 민성이가 안 왔네요. 올 줄 알았는데 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 그 아까 1월 30일 날 제가 만들었던 오답 노트를 또 주면 이제 또 이제 여기로 입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답의 오답까지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극히 일부예요. 이거를 100% 다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반별로 수준별로 이제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 숙제도 내주고 MIT 시간에 MIT 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을 100%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급한 부분 진도 나갔으면 요거에 관련된 거 10문제 같이 풀어볼까 하면서 교재 풀기도 하고 교재 푼 거를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채점도 해가면서 왜 틀렸을까 하면서 검사하기도 하고 얘는 이제 집에서 더 공부할 수 있고 반복 복습할 수 있는 교재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확히 숫자까지는 어떤 유형이 약한지 알겠는데 숫자까지는 얘가 기억을 해주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학원은 좀 MIT 시스템이 좀 이렇게 남다르게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분기별로 시험 봐서 이제 레벨별로 나누고 있지만 시험 대비 때는 갑자기 반을 바꾸진 않아요. 장장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관에 이제 올인하고 이제 학교별로 내신 대비 이제 철저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